오늘은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일단 요약집 4페이지를 먼저 펴시죠. 4페이지.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음날 이제 강의할 때 조금 언급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 질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그런 얘기는 절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문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들 보면 내가 강의를 너무나 성급하게 했다 미안해서 하는 얘기야. 미안해서. 그래서 일반화 시키는 작업이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뭐 물권적 청구권이니 채권적 청구권이니 막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근데 채권이 뭔지 물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지금 근데 참 미안한 어쩔 때는 서운하기도 한 게 좀 앞에 좀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좋겠는데 그냥 날 잡아먹으시고 와 그냥. 그래서 내가 한번 아니 표현이 이해해. 그래서 내가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이 요 파란 것으로 돼 있는 게 시험 범위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편제되어 있냐면 1편은 총책, 2편은 물권. 지금 우리 물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권. 3편은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족과 상속편을 합해서 가족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거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계가 없으므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는 재산법 그리고 재산법과 관련되어 있는 민사특별법 4개, 5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재산법에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도대체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토지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토지. 물건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B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 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물권은 이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여기 물권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소유권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채권은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 그런 뜻이야. 즉 우리 사회는 사람과 물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과 물건. 그래서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물권. 그 다음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채권이다 그런다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 물건을 손에 넣고 있는 사람은 물권 그리고 물건을 손에 넣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는 권리를 채권. 그래서 채권은 자 읽어본다.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물건에 대한 권리 2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본다.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면 사람에 대한 권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이라면 그걸 채권이라고 한다 아시면 돼. 그럼 여기서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제2장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편에는 4가지의 채권의 발생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채권의 발생 원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우다 보니 계약만 배운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약 자 여기 잘 기억해야 돼. 제2장 3편 제2장에서 나오는 계약은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다 같이 채권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페이지 보면 4페이지를 한번 봐. 처음 오시는 분들 거기 2번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구별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채권 계약이 보이지 이거 보여? 그거 한번 읽어본다. 채권 계약에 다 같이 증여 시작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긴다는 것이다. 채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그런 얘기야.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여기서 나오는 매매나 교환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 봐. 매매나 교환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매매나 교환이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결과 소유권 생긴다는 의미다. 채권 생긴다는 의미다.
여기다 소유권 오면 환불해줘야 돼. 그 사람 강의 못해. 다시 해. 나 소유권 생기려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럼 바꿔. 매매가 이루어지면 직접적인 효력으로 채권 생겨, 소유권 생겨. 그래서 오늘은 등기 오면 소유권 생긴다.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등기 오면. 자, 이제 이해하셨나? 그래서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넘어가는 거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매매만 배움으로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고 물권 취득하려거든. 등기 하라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요부에 이제 가보자.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물권법에서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이게 59페이지 펴는 거예요. 59페이지 보면 그럼 아까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결과 채권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매매나 예약이나 환매나 불화 이런 위기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물권 생긴다고요? 채권 생긴다고요? 채권 생기고 여기다가 등기하면 물권 생긴다. 그런 거 공부해. 설득돼? 그래서 그 표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자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등기해야 되는 경우를 보자.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일단 등기해야 돼. 근데 어째서 이런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이 제한물권 설정 행위나 특정 유정이나 제한물권 양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물권 생겨? 물권 안 생겨? 등기해야 물권 생긴다 그런 얘기야. 등기해야. 그러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여기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또는 취소나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해와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래서 이거 두 개 외워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원칙이 물권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려거든 등기해야 되지만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그거 외우는 거야. 등기 없어도 물권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형성 판결이나 수용이나 상속이나 경매는 여기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 없어도 돼. 다만 법률행위 아닌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취득시효나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 등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 먼저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봐. 일단 의사표시 들어가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근데 의사표시라도 안 하는 의사표시가 있지. 그게 취소, 해제,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등기하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근데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가 형수상경. 그러나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라도 꼭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자, 여기 시효 완성. 이걸 외워야 된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하여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다가 여기 점유 취득시효에다 별표를 해. 별표. 왼쪽에 여러분들 책은 왼쪽에 돼 있지. 아이놈아 너는 왜 정신 시끄럽게 또 그렇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헷갈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해야 한다. 근데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건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면 그건 채권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결만 주의하시면 돼. 판결에는 여기 판결에 한번 읽어본다.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판결에 최종적인 확정 판결. 판결은 3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형성 판결도 있어. 그러면 형성이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다가 형성 그러면 한 두 달 후에 즉시 효력 발생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 형성 판결이란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형성이란 이거 형성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판결 떨어지면 등기해야 즉시. 자, 읽어본다.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권리 행사하면 즉시 이렇게. 그럼 여기서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형성 판결은 거기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러므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하여야 등기 없어도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단독 소유권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청구권이 안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판결 종류에는 이행 판결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돼. 판사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행해 주어라. 이게 이행 판결이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행해 주어라.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등기해야.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붙어요. 갑과 을 사이에 이 X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갑과 을이 분쟁이 생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X 토지는 갑이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자는 을이다 라고 확인해주는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그래요. 소유자가 갑에게 있다 확인 판결, 소유자가 을에게 있다 확인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 의미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만 하면 돼. 그럼 그것도 정신이 찌끄러우니까 다 기억도 못 하잖아. 맨날 기억 못 오는데 하나만 기억해야지. 그러면 판결의 종류에는 대개 있어, 대개. 근데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무슨 판결이야? 그거 하나만 외워놔. 형성 판결만. 그러면 형성 판결은 즉시 효력이 생기니 등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구나 하면 되잖아. 이런 거. 이거 그냥 머리도 안 좋은데 다 외우려고 하니까 또 화장실에 가서 보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또 잊어먹어. 그래서 자,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겨 등기 없이도. 그러나 이행 판결은 물권 변동 생기려면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확인 판결도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일 민법에서 머리 아픈 것이 한 장 넘겨보시면 그 62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 펴 보시면 등기 청구권 나오죠.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청구권은 물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 머릿속에 등기를 부여로 기억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청구권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청구권. 그래서 청구권 나오면 청구는 하나는 이제 우리는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로 구별하자고. 그러면 자, 청구권은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은 물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면 돼? 물청이라고 하자고 이제. 그러면 소유권 없는 자가 청구할 수도 있지. 그럼 소유권 없는 자는 대표적으로 채권자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채권자가 청구한다 쓰자고. 그러면 채권자가 청구하면 이것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권리 나오면 울고 있어야 돼. 10단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권리 나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아무에게나 행사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특정인만 하는 거고 물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내 물권 침해하는 자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물권을 침해하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 현재 침해자에게 물청을 행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걸 공부하는 거지.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론 그거 맞춰서 한 문제 맞힐 수는 있는데 물청이나 채청이냐를 구별하는 이유가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언제 행사하고 누구에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양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청은 불능이 있느냐 이런 거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은 나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구별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물권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법률행위. 그럼 여러분들 다시 어디로 가냐면 59페이지로 가봐. 자, 59페이지 갔더니 여기 봐. 매매나 교환이나 제한물권 설정 행위 등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 하려거든 계약만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물권 변동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돼. 등기. 이렇게 등기해야 돼. 그런데 정신 차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물권법이 등기법과 관련되어서 이 대목에서 놓쳐버리니까 어려운 거라고.
등기는 내가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서류 꺼내서 몰래 훔쳐서 거는 것이야, 등기관이 하는 것이야? 등기관. 맞지? 그러면 등기관이 하려거든. 등기법에 가장 등기 절차가 신청 절차가 있어. 신청 절차.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은 원칙이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그러면 공동신청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혼자 가도 되거든. 그래서 단독 신청을 해. 그래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그러려고도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신청. 그런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그러므로 매매는 당사자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혼자 가야 돼. 공동 신청해야 돼. 그러지.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지. 뭐 여러분들 등기법 배운 사람들 단독 신청한 사람 재판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 그러면 공동 신청하려거든 이런 것이야. 갑과 을이 매매했을 때 공동 신청하려거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등기소 가자 하겠지? 그게 무슨 청구권이야? 등기 청구권이야 이게.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자의 입장에서 갖는 청구권이라면 물청, 물권 없는 자가 갖는 청구권이라면 세청.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등기해야 물권자 되지. 그러므로 매수인은 등기 전에는 물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청은 이 등청은 물청이겠어, 채청이겠어. 애우면 못 온다니까. 그 머리가 논리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잘 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겼어, 채권 생겼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청구한다 그 말이야 이게. 채권자가 청구해서 나중에 등기해 놓으면 지가 물권자 되잖아. 여기까지 처음 오신 분들 아시겠어? 두 번째는 무효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이지만 물권 변동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되지? 쭉 눌러보니까 안 해도 되네. 근데 언제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서 팔아먹으라는 것이야.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야 돼. 여기 나왔나? 그러면 등기 나오면 등기 청구권 생겨 안 생겨? 단독 신청이든 공동 신청이든 촉탁이든 직권이든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가 생겼잖아. 그럼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럼 공동 신청하려고도 혼자 가야 돼? 같이 가야 돼요? 이 등기 청구권은 여기도 등기 청구권 있고 여기도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때 등청은 물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물권? 막 해. 없는가 있는가. 근데 취소했으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 됐잖아. 취소권자는. 그럼 취소권자가 등기 청구할 거 아니야.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취소권은 등기 없어도 자기 이름으로 돌아왔지 소유권이. 그러니까 물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셔. 61페이지에 맨 위에 법률행위, 그러니까 네모를 한번 쳐보셔 일단. 여러분 여기 법률행위다. 여기는 등기 청구권을 강조했어. 근데 여기는 법률행위에다 네모 치고 그 다음에 등기 네모를 한번 쳐봐. 법률행위 네모 이렇게 법률행위 네모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돼 크게는 법률행위가 네모 치고 여기가 등기가 여기 네모 치라고 이렇게. 그러면 보여 중간에 이게 여기 법률행위 등기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자 법률행위 그리고 등기 보였나요? 그 다음 그 밑에 봤더니 매도인의 매매계약 취소 보이지? 취소 보여 안 보여? 여기 취소. 그러면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근데 봤더니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나오나? 여기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요. 여기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취소했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이 갖는 권리라는 거야. 매도인.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이 돌아와 있지. 그러면 이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요? 그 밑에 봐.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은 오른쪽에 취소, 해지한 자의 등청은 물청이다. 그리고 별표 해놓고 무효 취소, 해지, 합의 해제 시 등청은 소물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소물청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밥만 먹으면 무효 취소 해제를 배우니까 이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래? 무효 취소 해제한 자의 등기 청구권은 그냥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어. 틀림이. 그래서 지금 잘 봐. 여기 순서대로 매매계약을 했으면 등기해야 소유권자 되니까 등기는 일단 누군가가 신청해야 할 것이고 공동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 청구가 생긴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 그럼 여기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등기해야 물권자 되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채권자가 갖는 청구권이 바로 채청이라고 그래. 여기는 소멸시에 걸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취소 소유권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소유권 취득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매매계약 여기서 취소가 일어나. 취소가. 알아들어요? 등기해놓고 취소가 여기서 일어나. 여기다 썼을 뿐이지 어차피 법률행위니까. 그럼 취소하게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돌아와. 당연히 복귀해 있어. 그게 맨 밑에 그림이다 그 말이야. 취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은 61페이지는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소하는 과정까지 하나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 매매. 한번 읽어본다. 매매. 밑으로 매수인의 등청, 공동신청, 등기. 그러면 이때 소유권이 넘어갔어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여기 봐.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고 취소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야. 매도인이 하는 것이야. 여기서 매도인이 취소했던 것이야.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매도인이 취소하면 등기해야 복귀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해. 그 7번 오른쪽에 외워본다. 형수상경 취했다. 등기 없이도. 그거 하나 외워놓는 거예요. 형수상경 취했다. 등기 없이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양을 하루에 다 외우는 것은 없고 이런 것들이 민법을 뼈를 잡는데 아주 기본이 되니까 아니 형수님이 상경했는데 취했는데 어떻게 등기소 가겠어. 얻어맞지. 죽지 잘못하면. 강남에 그 코인 갖고 있다가 어저께 맞아 죽었잖아. 그거. 중개사나 공부할 일이지. 어떻게 50억 코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돈 많아도 맞아 죽어. 돈 많아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매도인의 등청, 공동신청, 등기 말소, 그리고 제3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야 지금. 그럼 자, 두 번째는 봐. 법률의 규정. 자, 이거보다 형수상경. 취했다.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 형수상경 취했지. 그럼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으면 물권 변동 생기려거든. 여기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짱 안 해도 되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거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짜요? 등기해야지. 해야지? 그럼 등기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단독 신청이요? 공동 신청이요? 막 얘기해 어쨌든. 여기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끌고 어떻게 등기소 가겠냐. 아무리 해도. 아버지 등기소 가자고 그랬더니 무덤에서 펄! 알았다. 여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 다시 한번 형수상경, 형성판결, 수용, 상속, 경매 이런 경우에는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지. 맞아? 그럼 단독 신청하더라도 따라서 단독 신청함으로 등청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여기는 등청 생기지만 공동 신청 시에. 동의하지? 깜짝 놀랐어? 내 이거 다시 그렸어. 어제 밤새. 토요일날 했더니 또 토요일날 돈 내고 한 사람들이 또 울고 가는 거예요. 특강 했는데 울고 가. 그래서 또 이거 마음이 또 무거워져. 그래서 세미한테 물어봤어. 너 그때 했던 거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이해하죠. 그래? 또 어저께 또 와서 누가 물어보니까 채권도 모르잖아. 그러니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인인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잘 알면 등기법의 시초가 돼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로부터 등기 청구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자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해 부동산 물권 변동 생기려거든. 부동산 물권 변동 생기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그럼 등기하려거든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단독 신청이요, 공동 신청이요? 단독 신청이지. 등청 생겨 안 생겨? 옳지 안 생겨 이렇게. 안 생겨.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마지막으로 시효 취득.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하려거든. 물권 변동 생기려 등기해야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건 생각나지? 어디? 그러면 등기하려거든. 여기는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잖아.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단이겠어 공이겠어? 공. 그러면 등청 생겨 안 생겨? 이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여기 봐라. 등기해야 물권자 되니까. 등기하기 전 아니냐? 그러니까 등기도 안 해, 등기해야 물권자 되는데 등기하기 전이니까 물권 없는 자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단독 신청일 때 생겨, 공동 신청일 때 생겨. 단독 신청일 때는 안 생겨. 이렇게 혼자 가면 되니까. 그러므로 공동 신청의 경우가 별거 없잖아 이거. 다시 한번 법률행위, 시효 완성. 또 하나는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자, 저 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고 했나요? 그럼 이 등청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채권 계약의 효력으로. 그러므로 짠 채권적 청구권. 맞아? 여기는 취소했더니 취소하게 되면 소유권 당연히 복귀했잖아요. 소유자가 청구한다고 공동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 소유니 알아들어? 몸 다 나았어? 술 먹지 말아 그거 한 잔씩. 화난다고 술 먹으니까 자꾸 몸 아픈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술 먹고 그랬더니 스트레스 해소돼? 안 돼. 그 울음만 생겨. 술 먹고 있잖아. 내가 혼자 나를 좀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술 먹고 산에 한번 가봐. 진달래 가봐. 보러 가보라고 위로가 되는지. 죽고 싶어 그거. 남들은 이렇게 활발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해서 그러다가 머리에 나무 하나 부딪히지? 그럼 그때 정신 차려. 그때. 여기는 물청이야 채청이야? 어디? 그럼 여기는 자네 채청이라고 그랬어? 보자. 짠! 채청이네. 한 장 넘겨. 그럼 여러분들이 62페이지에 이제 등기 청구권의 종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적 청구권은 1번 한번 읽어본다. 법률 행위자의 등청. 이게 법률 행위자의 등청이야. 법률 행위자의 등청 여기. 법률 행위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 그 다음에 2번 봐 밑에. 2번은 누구야? 시효? 요 사람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채청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시효 완성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볼 곳 없어.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 보이나요? 자 읽어본다. 무효 취소 해지한 자. 여기 있잖아. 무효 취소 해지한 자는 여기 등청은 소유권 있는 자가 청구함으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에 이제 이해하셨어? 여기.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자, 갑이 이제 등기부를 봐서 을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 이전. 그리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양도. 그 다음에 즉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현상은 양도. 상속도 이전이지. 근데 상속은 의사표시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그 다음 매매 계약을 써.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쓰고 소유자 을 이렇게 쓸 때는 다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 그럼 등기소에 가면 이런 거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등기법에서는 첨부 정보로 주소 정보, 주민등록 정보, 뭐 주민등록 초본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지. 그럼 이렇게 소유자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등기 한 바대로 권리 변동 생기려거든 매매가 유효해야 돼.
근데 지금 매매가 가장 매매로 해놨으니까 무효야, 무효. 그러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무효행위로 한 자지, 지금. 다시 무효행위 한 자. 그럼 무효행위에서 등기했으면 권리 변동이 애초부터 안 일어났다니까. 그러므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해와야 갑의 것이야. 안 해도 갑의 것이야. 그래서 당연히 갑의 것이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등기 명의 소유자 명의는 이걸 소유자라고 하지 않아.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인 이렇게 써. 소유권 명의인. 자, 읽어보면 소유권 명의인. 진정 소유자라고 불러. 그러면 이건 갑의 이름으로 등기 안 해도 갑의 것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저당권 막 설정해 버릴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등기할 때는 이 등기는 무효니까 무효. 이 등기가 무효라면 등기부에서 긋는 것을 말소라고 그래. 이거 이렇게 말소한다고. 그럼 말소 절차가 갑이 을에게 야, 네 명의로 돼 있는 등기는 말소로 가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공동 신청해야 돼. 말소 등기도. 알아들어요? 근데 을이 등기 의무자거든.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가장 매매 해놨으니까 자기가 협력해서 말소하는 방법 봐. 3번 2번 말소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긋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그래. 이해 가셨나? 그러면 소유권이 2번 말소했고 이건 그어졌고 당연히 1번밖에 없잖아,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권과 실체관계와 등기 명의는 일치되었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런데 이때 이걸 말소하려고 봤더니 이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을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은 금방 등기가 말소되면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는 자,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해관계인은 승낙서 첨부해야 되는데 승낙서 첨부 안 해줘. 지금 이 사람이 미쳤어. 해주게? 안 해주겠지. 그럼 말소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꼭 말소해야 돼. 이전해가도 괜찮아. 요거 그대로 놔두고 이걸 그대로 놔두고 소유권 이전해서 갑의 명의를 이렇게 이전해와도 소유권의 명의는 일치되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 2번 62페이지 위에서 오른쪽 2번 자 여보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나오죠? 이것도 물청이다 그 말이야.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 오른쪽 2번 여기 보여. 여기 오른쪽 한번 읽어본다. 2번 시작. 여기까지 왔나? 아,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우리는 이중매매 배우면서 이중매매에서는 직진 없다 생각해줘야 돼. 직진 없다. 직접 없고 진정명이 없고 이런 거 생각해줘야 이것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해. 일반화해서.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을의 명의로 등기했는데 이건 무효 등기니까는 원래는 말소해야 되지만 이전 등기해도 위법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제3자 보호 때문에.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법에서 원인은. 원인 일자는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원인 일자는 기재 않고 원인은 뭐라고 써냐면 등기 원인에 다 같이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는 다 전체에서 완성해서 좋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해서 기억해 나가야 짜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딱 가르쳐주면 그때는 아는 척하고 가. 근데 옥상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슉 하면 날아가 버려. 휘발성이.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곳이 만족스러워. 좋아서. 그럼 피기는 피워야지. 근데 필 때도 좀 생각을 하라는 것이야. 이거 생각을. 그래서 민법이 한 개 갖고 하루아침에 막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원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 여기 가르쳐주고 조각조각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 이게 펑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나는 이 정도 해주었으면 A급 강사 A급. 너는 자식아 팜나 말로만 그러더라. 진짜요. 슈퍼 울트라.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기 청구권 이해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봤더니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나오죠. 그게 엄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소멸시효 진행 여부. 그럼 여기 한번 봐. 이제 여기 한번 보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여기 봐. 매매는 채권계약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자체로는 물권 생겨요. 채권 생겨요. 매매 자체로는 채권 채무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물권,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소유권.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즉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주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은 경우가, 이걸 미등기 취득자라고 불러. 넘겨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했으면 과거에는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보였다니까. 60년도 전에는. 근데 60년 1월 1일 날 민법이 개정되면서 등기해야 물권자 된다라고 변경시켜놓은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전문 용어로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나 우리 할 필요 없어. 그냥 과거에 여러분들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그 옛날에 할아버지 문서, 등기필 정보 문서 베개에다가 숨겼다든가 골말에다 숨겼다든가 막 도망당했다고 하지 않아서 남편이 노루 보고 다니니까. 그 뭐하러 숨겨. 그냥 농약 하나 주면 깨끗이 갈로 먹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사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하룻밤에 노름판에서 문서가 대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래서 거기서 도박채권을 하도록 돈을 구워주거든. 그리고 혼자 갈 때 나중에 구워서 차비 좀 주어. 병신같이 게임에서 져서 차비 좀 주어. 나 같으면 않고 말겠다. 그래서 차비 좀 주어 해서 가다가 속상해서 도깨비 만나서 죽고 그러잖아. 도깨비. 그래서 돈 어쩌냐고 그러니까 도깨비 만났다고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그렇지 도깨비 있지? 나 그 얘기 들었어. 아유 당신 살아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네. 그리고 또 돈 줘. 그럼 또 노름 보러 가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렇게 했어.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봐. 요 미등기 취득자를 보시라고. 미등기 취득자.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는 등기 한 상태야, 안 한 상태야? 아직 안 해서 시간적으로. 그럼 등기 하려거든 공동 신청해야 되고, 공동 신청하려거든 등기 청구 생기지.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채권이니까 걸려. 근데 이 사람은 점이 오고 있지. 그 점이 오고 있으면 안 걸리겠다 그런 것이야. 그럼 매도인도 때로는 등기소에 가자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매도인도 매수인이 등기를 해서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도 때로는 등기해가거나 인수청구권이 있어요. 이렇게 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불러.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뭘 물어보냐면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해서 을이 넘겨받아서 점이 오고 있어요. 대금을 다 주어서. 그 세월이 흘러서 갑도 사망하고 을도 매매계약을 한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상속인이 나타나서 이 갑의 상속인이 어디서 공부했냐면 노량진에서 공부한 놈이야. 노량진. 이 을의 상속인은 백헌 문화생이지. 그래서 노량진에서 공부한 이놈이 보니까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그래서 너 이 새끼 꼴 보기도 싫고 저거 속이라 좀 질러놔야지. 가서 여보 자네가 점유하고 있는, 상속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거 누구 건지 알아? 그랬더니 그 건물 소유가 누구 건지 알아? 그랬더니 이놈이 그거야 자네 거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이놈도 백헌 문화생인가 보네. 갑의 것이야 을의 것이야? 미등기니까. 아니 지금 갑의 명의로 등기돼 있잖아. 그리고 사망했고 등기는 상속되지.
상속인에게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 안 해도 넘어. 그러니까 상속인 것이야 지금. 상속인 거. 맞아? 그러니까 상속인이 소유자가 미등기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물건 내놓으셔 하겠지.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침해하는 자요, 침해하는 자가 아니요. 침해하는 자가 아니지. 왜? 돈 다 줬잖아. 그리고 갑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적법하게 점유한 자 아니야. 맞아? 그래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내해야 돼, 버텨야 돼. 이것을 다 같이 점유할 권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책에 어디 오고 있냐면 64페이지에 오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잘 봐, 물어보는 게 소유자가 그냥 소유자라고 상속인이라고 안 물어봐. 그냥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또는 이 사람이 토지를 사서 넘겨받아서 등기 없이 병에게 전매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이전해 줬어도 여전히 을이나 병은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지만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는 아니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게 물부손 없다 물어보는 코스야 이게.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첫째,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이렇게 있다 하면 잘못되어 있어. 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을이 대금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어 시방. 넘겨받았지. 침탈한 거예요, 적법하게 점유한 거예요. 적법하게 점유했으므로 소유권 침해하는 자가, 물청은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해하는 자에게 행사하는 거야. 침해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침해자요, 적법점유자야. 이해하셨나? 머릿속에 기억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유권은 없지만 아직 점유할 권리는 있고 결국은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하지.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요 등기 청구권 여기 물청이야 채청이야? 채청. 맞아? 그러면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거예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0년 넘었어. 30년. 그러면 등기 청구 소멸했다면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등기 청구권은 소멸이요, 불소멸이야. 그래서 2번에다가 여러분들 책에 불소 동그라미 치는 거 2번에다가 불소 이렇게. 그래서 시험이 여기서 맨날 나오는 것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정당하게 대금을 주고 넘겨받아서 이렇게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거예요. 점유를. 그럼 점유를 이전해서 을은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등기 청구 소멸하는가? 또 판례가 와봤어. 그래서 을이 미등기 취득자가 목적물을 넘겨받아 점유를 이전해 준 것도 권리 행사의 하나의 수단이다. 일환으로 봐서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1번 봐. 미등기 건물 취득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뭐 했어? 이렇게 해주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다만 이 친구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뺏겨버렸대. 뺏겨버렸어. 침탈 나와요? 그러면 점유 침탈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미등기 취득자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 침탈이야 이전이야. 그러니까 이전과 침탈을 구별해 줘야 돼. 그래도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전불소. 지금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와서 또 몰아낸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또 을에게 또 시비 걸어. 그러면 이제 물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면 자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지금 소유자는 갑의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러므로 을은 소유권에 기해서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점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있지. 자 여러분들 전물청이 있다. 그래서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일단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나 소유권에 기해서는 등기 명의인이 갑의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해서는 직접이요 대위요?
대위해야 돼. 대위. 네 번째, 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야 되겠어. 병에게. 그럼 병에게 팔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인이 갑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의 허락을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갑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법률상 처분권을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법률상. 그러면 이렇게 매매했을 때는 갑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고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고 만약에 이 을이 건물을 샀다면 철거할 때는 갑의 허락 받을 필요도 없이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사실상 처분권이라고 하고 매매하는 것을 법률상 처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어쨌든 처분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고 따라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봐.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는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여러분들 물권법 저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생각해야 돼.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전부는 악해요 있었지 않았어요? 그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매매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 A가 가압류 등기를 했어. 격리하려고.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는 얼마든지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강제집행해서 격리해도 된단 말이야. 따라서 갑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을은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시오.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등기해와야 돼. 그러므로 제3자가 강제집행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거 봐. 갑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미등기 취득자 을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게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놔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하나로 이렇게 시리즈로 외워보자고요. 자, 외워본다. 전불소, 대처 있고, 이의제기 못한다. 이렇게 한 문제 탁 해놔야 여러분들이 하나로서 정리해놔야 문제가 풀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아까 매도인이 자 지금 매매만 배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매매만 있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하려거든. 아까 다 설명했어. 공동신청이다 어쩌고 등청이 있었다. 근데 매도인이 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의뢰 명의로 등기가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등기해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린 거잖아. 매도인이. 그럼 매도인이 이 매매를 취소하면 등기 회복해야 소유권이 돌아와. 당연히 돌아와 있어. 거기까지 됐나? 돌아와 있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런 얘기야. 여기서 지금 갑이 을에게 여기다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매계약 헛날로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을이야 이게. 그러면 소유자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지? 이런 걸 실체관계와 등기 명의인의 불합치라고 그래. 그럼 일치시키려거든 말소해야 되지? 꼭 말소해야 돼. 이전에도 괜찮아.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소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등기해와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러면 이것을 갑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서 등기해 주려거든.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 매도인이 소유권 이 갑이 지금 취소했어. 시방 취소. 등기 안 해도 갑의 것이야. 근데 제3자에게 3번 병에게 팔아서 등기해 주는 게 처분이야. 이거 하려거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와야 돼. 안 와야 돼? 해와야 돼. 그래서 제3자에게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서 팔아먹어야 되고 등기는 신청하라고 그랬나? 신청하라고 그랬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그러면 등기 청구는 생겨 안 생겨? 취소한 자의 등청. 매도인. 아까는 매수인이 여기 생겼다고. 물청이야, 채청이야?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여기는 안 걸린다는 거야. 아까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지만. 여기까지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 이게 무효니까 말소 청구하는 거야. 말소. 근데 꼭 말소해야 돼. 이전에 가도 괜찮아. 진정명의 회복. 그리고 갑이 이런 짓을 안 하면 항상 우리는 무효 등기만 나오면 보호해야 될 채권자가 등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효사례 해결책 5단계에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청이 있다.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청을 직접이여 대위여. 이게 하나의 공식이니까 공식처럼 기억해주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이 돼.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에는 물청도 있고 채청도 있고 구별했는데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걸려. 근데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아까 배웠던 미등기 취득자.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과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물청은. 구별 잘 해줘야 되고. 채청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지만 물청은 물권이 없어지면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물청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양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양도 앞으로 넘겨서 자 62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그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나오죠? 여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교재 62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있는 거죠. 3번. 등기 청구권의 양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물권법에서는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게 양도야. 양도. 양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만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일반화 시켜야 돼. 일반화. 물권의 양도는 등기해야 돼. 채권의 양도는 등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채권의 양도는. 그러다 보니까 물권자는 자유롭게 물권의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양도는 대항하려거든 채권 양도로서 대항하려거든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통지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어. 채권의 양도는. 그럼 물권은 양도하는데 누군가의 동의 얻을 필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 이건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다 막 이런 거 배우는 거지. 그래서 갑이 자 여기 봐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아서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해. 병아 내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양도하겠다. 알았다. 그래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거든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갑은 병에게 원래 토지 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서 등기해주게 되면 처음부터 갑이 팔기 싫은 사람에게 파는 셈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고 해서 최종 양수인은 직접 대항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외워놔야 돼. 여기서 중간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 시 최초 매도인의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등기 청구권의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 그러나 취득시효의 경우는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등기해서 팔아야 되는데 등기 없이 점유를 이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 줘.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계약을 맺은 신뢰관계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등기를 법률에 규정해서 원래 을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승낙 있어야 대항을 해.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 병은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만 해주면 소유자의 승낙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2개.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 시에는 뭐만 있어도 대항할 수 있어. 통지만 있어도 대항한다. 이런 것들이 엄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에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랬대. 그럼 이렇게 딱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물청이냐 채청이냐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매수인의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야? 매수인, 채청.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청은 가등기는 언제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가 나중에 본등기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럼 100% 채청이야. 100% 채청. 물청은 직접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안 되는 거라고. 채청. 매매계약 취소 나왔네. 취소 나오면 뒤에는
그러면 두 개 채척 나왔지? 하나 물척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채척 나오니까 이게 정답이요. 취소 이렇게 나오면. 여기 시효 취득 나왔네. 시효 취득 시환이의 등청은 채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중간승약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가 나왔지? 이것도 채청이야.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아서 병이 최초 매도인에 갖는 등청도 채청.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그러면 시험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시험 유형을 풀어봤다는 이 얘기는 이렇게 유형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여 건물을 인도받고 교부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자,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는 했음 안 했음.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미등기 취득자의 관계예요. 미등기 취득자. 그럼 이때 을의 갑에 대한 갑은 소유자이고 을은 미등기 취득자일 때 이 미등기 취득자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야, 침해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병에게 소물청 없는 거라고.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리고 물어보는 거라 공통점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갑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면 꼼짝해야 돼? 꼼짝 못해? 그 얘기 꼼짝 못해. 자, 문제 보자.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을은 꼼짝할 수 제기하지 못한다. 맞잖아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5개의 유형을 기계적으로 나오겠구나 예상하고 하는 사람이 그걸 예상하는 사람이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예상 못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해본들 내년에 또 와야 돼. 느끼고 부인해서. 예상하겠어? 자, 이거 봐. 전불소, 대처, 이의제기 없다. 이게 5개야 이게 5개. 자, 이거 봐. X 건물로 인하여 병의 토지가 불법 점유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이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대. 그러면 이 병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철거 없이 할 수 있겠나요?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미등기 취득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상 처분권이 미등기 취득자에게 있으니까 갑은 도망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을이 철거할 때는 등기 소유자는 갑이거든. 갑의 허락받고 철거해야 돼.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권이 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2번은 뭘 물어보고 있다고? 처분권을 물어보고 있어. X 건물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은 전물청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넘겨받았잖아요. 넘겨받았으니까 과실은 누가 수지해?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 그건 당연히 일반론 얘기하는 거. 인도 받았으니까 과실은 이렇게 넘어가지. 자, 을로부터 X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정이 이렇게 돼 있다. X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소물청. 그 있다 해서 틀렸네. 소유권에 기한 소물청 있다 해서 틀렸어. 5번이 이렇게. 갑은 을이나 병에게 을과 병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요. 침해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 점유할 권리. 등기 청구는 안 물어봤네. 그럼 시시한 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그걸 물어봤어야 하는데 안 물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26회 때 나왔는데 26회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를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그중에 좀 까다롭다고 하는 것만 내가 낸 것이야. 이거 까다롭다는 거. 자, 쉬었다 합시다.